자, 그다음에 이제 더 볼게요. 이 경연중학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괜찮았나요? 17번 문제? 오, 17번. 17번 문제는 넘어갈까? 이 17번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 주어진 복잡한 분수식 일단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보이면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17번 문제가 x제곱 이 분모는 지금 바로 뭐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일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에 분자도 지금 x가 공통 인수인 거니까 x로 한번 묶어내고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얘도 한 번 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 너희들이 하는 건데 일단 인수분해 해볼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 지금 17번에 그 복잡한 x값을 직접 그 상태로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인수분해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게 0 아니니까 약분하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x의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에 x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을까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그 개념이 떠올라야 되겠죠? 이 x가 지금 2-루트 3분의 1이니까 2-루트 3분의 1로 주어졌으니까 뭐 유리화를 해가지고 숫자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2 플러스 루트 3을 곱했을 때 얘가 그냥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이 분모가 4 빼기 3 유리화하면 4 빼기 3에서 1 될 거니까 결국에는 요놈의 켤레 무리수가 x값이 될 건데 그럼 이제 분모는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도 괜찮겠지? 2 플러스 루트 3 빼기 2니까 얘는 값수로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루트 3일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위에 거를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해서 해도 되고요.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요런 얘기도 했었잖아. 이 x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로 나와 있으면 값을 0으로 하는 2차식을 만든다. 그 개념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두 가지만 다 해볼게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x가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우리 x 마이너스 2는 루트 3이 될 거고요. 루트만 단독으로 남긴다. 이게 아이디어였지. 그런 다음에 우리 양변 제곱을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게 3이 될 거고 한 번 더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어서 어떤 x가 머리 귀에 들어오는지 들어봐봐. x가 이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된 형태 유리수 부분도 있고 무리수 부분도 있는 혼합된 부분의 형태로 나와 있고 복잡한 x에 대한 복잡한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아마도 이 0이 되는 2차식 이걸 가지고 차수를 낮춰가면서 간단하게 바꾸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얘를 이용하시면 이 지금 위에 부분이 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x자리에다 대입을 할게요. 이제 이미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단하다 싶은 친구들은 루트 3분의 x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 집어넣으면 앞에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뒤쪽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되면서 이것도 자리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합차인 거죠.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빼기 2 그럼 3 마이너스 4 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옵니다. 뭐 대입을 하든 아니면 x에 대한 어떤 식 정리를 하든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x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로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의 값을 요구한다. 그러면 루트를 단독으로 남기고 양변 제곱하고 넘겨서 요놈의 값이 0이다라는 걸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x-4x 더하기 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얘가 0이니까 이 앞부분 3개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0인 식에다가 x를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값을 얘기하면 지금 이만큼이 0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인 거지. 얘가 여전히 0이에요. 따라서 이 값은 1이다.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 x에 대해 집어넣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값을 0으로 하는 2차식을 만들어내고 그 2차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가면서 값을 분석한다. 정리됐을 거고요. 17번이었고 마지막 23번 가고 경연주 마칠 겁니다. 마지막 23번 갈 건데 23번 문제는 다들 뭐 노가다를 하셨을 거예요. 얘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에 좀 더 가깝긴 하지. 내용 자체는 인수분해이긴 하지만 뭐 경우의 수 직접 한번 구해보셔라. 이 A, B 조합을. 자, 근데 여기다가도 우리 이 3번에다가도 별표 하나 칩시다. 얘도 굉장히 변별될 만한 포인트가 많죠.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이하인데 외운 거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차례로 뽑아서 나온 수를 순서대로 A, B라고 한대.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인수분해가 될 확률을 물어봤네요. 확률. AX 더하기 B가 인수분해가 될 확률이고요.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거기 단조건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 우리 경우의 수 단원에서 공부할 때도 되게 중요했던 거죠. 뽑은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게 하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한 번 뽑은 거는 다시 쓰지 않고 버리고 남은 것들 중에서 또 다시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구를 시켜놓고 뽑는다, 아니면 복구를 시켜놓지 않고 뽑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는 비복원이라는 얘기니까 A랑 B가 중복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A랑 B가 중복될 수가 없다. 내가 10이라는 카드를 뽑았어. 그걸 A라고 한대. 그럼 10을 빼고 나머지 1부터 9 중에서 또 하나를 뽑는 거니까 복원을 시켜놓지 않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 A와 B는 중복이 불가능해요. 같은 수일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후복은 자체가 1부터 10 중에 자연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A, B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A와 B는 중복될 수가 없고 겹칠 수가 없고 1부터 10 중에 자연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얘도 케이스를 이제 나눠가면서 뭐 이제 우리 경우의 수 빠짐없이 중복없이 따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구조를 잡아가야 되겠지. 구조를 잡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거를 하실 건데, 확률 문제니까 일단 분모는 쓰고 갈게요. 첫 번째 10개 중에 하나를 뽑고, 두 번째 잇따라서 남은 9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90분의로 출발할 겁니다. 90분의예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A, B 조합의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갖다 놨을 때 그게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얘도 나는 구조를 이렇게 잡고 갈게. 뭐 A랑 B 두 개를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A가 1인 경우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냥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할 거예요.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A가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세볼 겁니다.
A가 5인 경우 어차피 A랑 B랑 같이 고려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누고 풀이 구조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A가 9인 경우, A가 10인 경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올 수 있는 B 값이 뭐가 될 거냐 할 건데 이제 하나만 좀 해볼게. 너희들 이게 어차피 2차식이니까 크로스 인수분해 할 거잖아요. 그치? 크로스 인수분해 하면 결국에 내가 어떤 B라는 걸 얘는 지금 자연수만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수의 곱셈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어차피 최고차 계수는 1, 1로밖에 뜰 수가 없으니까 그 자연수와 자연수의 덧셈의 결과가 A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상황이 됐어? 그치? 근데 이 A가 1이라면 어쨌든 B를 두 개의 자연수의 곱셈으로 쪼갰을 때 이 첫 번째 자연수와 두 번째 자연수의 합이 A가 되게끔 하는 거잖아? 근데 1은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B값은 없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없습니다. A가 1인 상황에서 B는 뭐가 와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A랑 B랑 자연수라는 것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수. 그다음 A가 2면 우리 B를 어떻게 찢었을 때 합쳐서 2라는 자연수가 나올 수 있을까? 1, 1밖에 없어요. 1, 1. 그렇지? 어떻게 지금 카운팅 하는지 알겠지? 내가 결국에는 A가 2라면 3이라면 4라면 케이스 나눌 건데 어떤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겠는가 그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2라는 건 1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때 B는 뭐라는 얘기야? B는 1이라는 얘기인 거죠. 1이었으니까 1로 찢어가지고 크로스해서 2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요거 완전제곱식의 개수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은 자연수의 합으로 찢을 수 있는 방법이 1 더하기 2밖에 없죠. 2 더하기 1, 뭐 1 더하기 2 똑같은 말인 거니까 2, 1로 찢을 거면 이 숫자들의 곱셈의 결과가 B값이라는 얘기야. B는 2가 될 수가 있어요. 2. 얘가 2였으면 1, 2로 찢어가지고 더해서 3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지? 경우의 수를 무작정 너희들이 끓이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되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겹치는 거 없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계를 잡고 구조를 잡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이 4라는 건 우리 1 더하기 3 더하기 1로도 쓸 수가 있고요. 2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고요.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둘의 곱이 B가 될 거니까 요때는 B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요때는 B값이 얼마예요? 4예요. 그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A가 4고 B가 3이면 너희들이 크로스 인수분해 하는 거 맞잖아. 그치? 3을 1, 3으로 찢어가지고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더하기 4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4가 나왔어도 2, 2로 찢으면은 크로스의 곱의 덧셈으로 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A가 4인 경우는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찢는다. 그 둘의 곱셈이 B값이 될 수밖에 없다. B가 될 거다. 이렇게 카운팅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변별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가 나와요? 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변별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게 애초에 출발 자체가 비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캐치하고 갔잖아. 그럼 얘는 4, 4 조합 인수분해 되는 건 맞지만 A랑 B가 둘 다 4가 될 수가 없어. 4를 A에다가 썼으면 이 B는 4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인수분해가 되지만 이 경우에서는 세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5는 1 더하기 4로 쓸 수가 있고요. 4 더하기 1을 써볼까? 4 더하기 1, 3 더하기 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자리 바꾼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B값은 4랑 1 곱한 거 4가 될 거고 이때 B값은 6이 될 거고 뭐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다 카운팅이 돼야 될 거고요. 이 6은
얘는 5 더하기 1, 뭐 4 더하기 2, 3 더하기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에 따른 B값은 5 곱하기 1, 5고요. 4 곱하기 2, 8, 3 곱하기 3, 9. 7대, 8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9일 때, 11대. 그럼 얘는 6 더하기 1, 5 더하기 2, 4 더하기 3 이렇게만 세면 되겠지. 나머지 잘 바꾼 거는 어차피 곱셈의 경우가 똑같으니까 이때 B값은 6, 10, 12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얘가 안 되죠. 얘 안 돼요. 지금 후보 자체가 1부터 10 중에서의 자연수인 거니까 A랑 B가 달라야 되고 둘 다 1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된다라는 얘기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8도 7, 1, 7, 1, 6, 2, 5, 3, 뭐 이런 4, 3 될 건데 이미 머릿속에서 벌어지겠지? 이거 16, 15, 12 다 안 됩니다. 여기서 7밖에 안 돼요. B값은 7 이렇게 하나만 나올 거야. 여기는 다 10이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될 거고. 이제 여기서도 더 적겠죠. 여기는 8, 1 하고 7, 2 하는 순간부터 B값이 1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B는 8밖에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9, 1, 8, 2 하는 순간부터 10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도 9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세볼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 때 짝지어지는 거 없고 2, 1 조합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 B에다가 여기다 찍혀볼게. 하나. 그 다음에 3, 2 조합 하나. 그 다음에 4, 3 조합 여기까지 3개. 그 다음에 5, 4, 5, 6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이렇게가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0분의 13이 되겠네요. 경우의 수를 구하면 13가지 거고 얘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지금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13가지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2차식이 어떻게 크로스로 인수분해되는지 그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는 순간 너희들이 변별을 당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이제 노원중학교로 가서 볼게요. 봅시다. 청라주권은 우리 핵심 때 개별적으로 다 봐줬기 때문에 청라주권은 딱 두 문제만 같이 볼 거고 노원중학교에도 몇 문제 좀 봅시다. 거기 11번 문제겠죠? 11번 문제? 11번 문제랑 12번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중요한 것들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 실전적인 내용들도 내가 복습도 되게 많이 시켜줬고요. 뭐 결과적으로 다 복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많이 강조했으니까 꼭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노원중학교 11번 문제도 별표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도 나와요. 노원시험에 나와. 내가 말하는 건 나와. 노원중학교 특히 너희들이 학교 시험들이 다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라중, 회원중 여기 지금 청라회원밖에 없잖아. 청라회원이 대표적으로 어려운 학교 두 학교잖아. 지금 여기 주변 학교들 중에서 청라회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해야 돼. 어려운 문제들까지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1번 문제고요. 이제 지금 A가 유리수고 B가 무리수일 때 다음이 항상 무리수인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하나 좀 적고 갑시다.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태도를 하나 필기를 시켜줄게.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마찬가지야.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너희들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야 돼. 아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렇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야. 그치? 뉘앙스 자체가 그러잖아.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 고르시오. 뭔가 되게 까다로운 놈을 골라내는 거일 것 같잖아요.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것들만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맞지? 여기서 지금 항상 무리수인 것만을 고르래.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유형 자체가 나오면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요? 즉 이 문제에다 대입을 해서 얘기하면 기억 같은 거 보자. 유리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근데 도저히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러면 항상 무리수겠구나 하고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라는 얘기지. 자, 해볼게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내가 6가지 정리해주고 너희들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 지금.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 이거 기본적으로 RPM 하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백지에다가 내가 백지 테스트까지 보고 싶긴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살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복습을 잘 하고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그럼 그 자체가 점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깔린다는 얘기야. 유유, 유무, 무무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곱셈도 다 정리했었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가 항상 어떻게 되는지,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어떻게 되는지,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 적어놓는 순서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6가지 정확하게 이렇게 썼고, 너희들이 뭐 이제 요령적으로 기억하려면 나처럼 똑같이 썼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3개는 예외 케이스가 없고요. 이렇게 니은자, 아래쪽 니은자 3개는 예외 케이스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할게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얘는 반드시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죠. 애초에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는 숫자인 거거든. 분수 더하기 분수는 무조건 분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고, 유리수, 분수와 분수가 아닌 걸 더하면은 무조건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무리수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죠. 그 다음에 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여기서는 이제 무리수가 된다라고 하시면 다 틀리는 거고, 이게 변별 포인트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얘는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2가지지.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유리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유리수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기억해야 돼. 이 무리수 부분이 서로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상쇄될 때죠. 사라질 때. 그래서 내가 예시로 적어준 게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것들 2개 더하면 둘 다 무리수지만 덧셈을 했을 때 유리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덧셈만 적었지만 이거 뺄셈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덧셈과 뺄셈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뺄셈의 경우도 당연히 무리수도 될 수 있고 유리수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분수 곱하기 분수, 당연히 분수입니다. 유리수. 그 다음에 분수와 분수가 아닌 거를 곱할 건데 얘는 이제 중요하죠. 얘도 2번째 변별 포인트.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결국에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때문에 뭔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일반적일 것 같지만 유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가 중요한 거고, 얘가 중요한 거고요. 언제 유리수가 되는가? 이 곱해지는 유리수가 0일 때. 유리수가 0일 때. 딱 이거밖에 없죠. 이 유리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하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했는데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이 유리수가 0이어서 곱했을 때 0인 유리수가 되는 경우 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유리수, 무리수가 나와 있는데 0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럴 때는 항상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문제의 추가적인 조건들까지 감안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마무리해볼게요. 얘는 뭐 너무 쉽죠. 얘는 이건 뭐 예외 케이스가 아니라 뭐 무리수 유리수가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우리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무리수 곱은 얼마든지 유리수가 될 수가 있고요. 루트 2,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다. 뭐 예시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무리수, 얼마든지 유리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무리수와 무리수의 곱셈은 굉장히 자유롭다. 자,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들어있을 때 이 11번 문제 같은 게 끝판왕인 거거든. 너희들이 보게 될 이 유리수와 무리수 관련된 어떤 숫자의 형태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그럼 기억을 보면 자, 한 번만 제대로 할 거니까 정확하게 정신 좀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루트 A 더하기 B고요. 그리고 문제 잘 읽자. 여기 A가 유리수고 B가 무리수인데 A는 음이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0도 된다는 얘기예요. 0부터 시작하는 유리수다 이런 얘기죠. A는 음이 아닌 유리수다. 자, 0도 된다. 자, 그럼 기억을 보세요. 이거 유리수야. A가 유리수라고 했어.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 너희들 이 루트 A만 봅시다. 루트 A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유리수인데 유리수를 루트 안에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죠. 4면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2라는 유리수 처리되는 거니까 얘는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돼요. 그 다음에 B는 무리수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런 꼴인 거야 지금.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 놈에다가 무리수를 더했어. 이게 항상 무리수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렇게 되면 이거잖아.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니까 만약에 이 위쪽 줄을 따라갔으면 이렇게 따라갔으면 무조건 무리수가 맞아. 근데 이 앞에가 무리수도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갔으면 유리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내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유리수,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 무리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항상 무리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할까? 뭐 아주 쉬운 예시? 그냥 아무거나 진짜 쉬운 거. A가 2고 B가 마이너스 루트이면 되겠지? 그래서 예시도 하나 적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만 만들어 봐도 얘는 0이고요. 0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인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케이스 다 부족해야 돼. 지금 0부터 가능한 음이 아닌 유리수에다가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유무나 무무의 합은 항상 유리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얘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은 b-루트 a인데 얘는 기억이랑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요 루트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 그냥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얘도 당연히 유리수도 될 수 있고 무리수도 될 수 있습니다. 기억과 같은 이유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b 루트 a인데 얘는 뭐예요? b가 지금 무리수라고 나와 있고 이 루트 a는 아까 우리 가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수도 될 수 있고 무리수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개뿔 틀렸죠? 개뿔.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여도 다 되고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여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개 작살이 나거죠. 이거 아예 틀렸고요. 너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그나마 보기 리을이 갑자기 더 쉬워지네. 리을은 그냥 A 더하기 B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거 나온 거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조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답 하나 찾았네. 리을은 무조건 무리수예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반드시 무리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이 아니네. 미음이죠. A제곱 마이너스 B A제곱 마이너스 B인데 자, 이 A제곱도 뭘 의미하는 거야?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를 의미하는 거야. A의 제곱, 유리수를 제곱했다는 거니까 어딨어?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여서 이 A 제곱은 반드시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여전히 분수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제곱은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리수를 뺀 거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빼기도 마찬가지. 유리수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위에도 무리수가 되겠네요. 정답은 리을하고 미음이 맞겠죠? 항상 맞는 걸 리을, 미음입니다. 11번이 끝판왕 문제라는 거 미리 얘기했으니까 내가 진짜 이 유리수와 무리수 숫자 형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11번 문제만 반복 숙달을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 6가지 결과물들을 정말로 다 완벽하게 적을 수가 있는가. 특히나 얘 0이다라는 말,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인 거고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둘 다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12번은, 여기 12번은 이 밑에 거, n은 이것만 보면 되겠죠. m이 자연수고요. 이 루트에 지금 2분의 7m인데, m도 자연수고, n도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자연수라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야?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야? 그러면은 아까도 했던 거지만 2분의 7m 자체가 제곱수여야 된다. 2분의 7m 자체가 얘가 제곱수여야 된다.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겠죠? 제곱수를 문자로 수식을 쓰기 위해서 내가 k라는 문자를 도입한 거고 k는 지금 얘가 자연수부터 가능한 거니까 0은 안 되고 자연수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지. 자연수.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만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럼 내가 m을 m꼴로 정리를 해보면 m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m은 일단 2를 처리하고 7을 짝수로 만들어주면서, 즉 최소 조건이라고 했지. 최소 조건 2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이 분모에 있는 2랑 약분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을 짝수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7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짝짝짝이 붙는 거죠. 짝짝짝이. 얘는 살짝 아까 K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K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따라서 m은 결국 14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그런 꼬라지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뭐 설정 안 해도 이 꼴을 보고 얘가 제곱수구나 그러면 m은 2를 없애주고 7을 짝수계로 만들어주면서 짝짝짝이 덧붙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겠구나. 너희들이 이거를 쓸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14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200 이하인 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하나 해보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16번도 말로만 한번 해볼게. 16번은 무슨 합차? 연쇄합차. 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연쇄합차 적어놓고, 여기 뭐분의 뭐를 곱해야지 연쇄합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맨 앞에 뭐가 필요해요? 4-1 그거를 만들어줘야 연쇄합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분모 분자, 왼쪽 좌변의 분모 분자에 3분의 4-1 이걸 곱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3분의 3이니까 결국에 값으로 하면 1인 거잖아. 1은 값을 바꾸지 않으니까 얘 곱하나 마나인 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야 그 뒷부분에 이제 뭐 4 더하기 1 뭐 이런 것들이랑 쭉쭉쭉쭉 연쇄적으로 합차가 벌어지면서 이 결과는 결국엔 요거 3분의 1만 따로 빼놨으면 3분의 1에다가 이거 결과물이 뭐가 되니? 이것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지수의 2배 마이너스 1이죠? 4에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바로 나가야 되겠지. 오른쪽에서 요구하는 꼴 자체가 3분의 1에다가 2의 거듭제곱꼴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A는 3분의 1이고 B는 30이다. 정답은 3분의 30이다. 쉬운 문제입니다. 연쇄합차도 이것도 그때 예전에 얘기했었죠? 100% 출제예요. 100% 출제. 연쇄합차 문제도
그러니까 보통 나오면 이렇게 4-1을 안 주고 나오는 게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TS인 거지. 얘까지 주고 하면 너무 쉬운 거고, 뭐 이걸 빼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3분의 3을 곱해가지고 값은 바꾸지 않으면서 이 연쇄적으로 합차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교육과정의 취지, 교과서의 취지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5번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잠깐만 20번도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뭐 귀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흘려 들어도 괜찮아. 내가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한마디 말로만 좀 해볼게. 얘도 20번 문제 보면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이 눈으로 봤을 때 답이 1이라는 게 보이면 좋은 거야. 보여야 되는 건 아니고 보이면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거 4x제곱 아마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쉬운 거 먼저 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4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또 저기 가운데 1창의 개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죠? 얼마예요? 우리 판별식을 쓰는 거지.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거니까 여기 내가 A로 두면 지금 4라고 한 친구들은 반성해야 돼. 대답한 거 잘했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까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반성해야 돼요. 하기는 여기 완전 판별식으로 가면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이 0이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a제곱이 1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고, 근데 요 개념이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1창을 빵꾸를 뚫어놨을 때, 1창 개수를 빵꾸를 뚫어놨을 때 저게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의 합은 항상 0이에요. 항상 0.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꼴로 절대값이 같은 두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다른 것도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뭔가의 x 더하기 뭐 9.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근데 그렇게 되는 것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놈의 제곱, 여기 a라고 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배 곱하기 1 곱하기 9 하면 36이잖아. 항상 뭐의 제곱은 1창 개수의 제곱은 어떤 숫자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제곱하기 전 단계로 돌아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절대값이 같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0이에요. 보자마자. 이 문제가 20번에 나오는 거죠. 20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가 뭐냐면 20번 문제에 생각을 좀 해보라고, 너희들의 실력을 좀 키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x제곱 더하기 얘는 문자가 두 개이긴 해. 2k-1 여기에 xy 그 다음에 81y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뭐일까요? 해보면 너희들은 판별식을 썼을 때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324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8.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요거 제곱하기 전 2x 얘 제곱하기 전 9y 요놈의 더하기나 빼기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요 가운데 숫자는 18 아니면 마이너스 18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그럼 2k-1이 18이 되게끔 할 때 그때의 k를 내가 k1이라고 해볼게. 이 k1-1이 18이 되는 거고, 여기 k2라고 해볼게요. 이 k2-1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고, 이때 k1, k2를 더해보세요. 이런 문제잖아.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보자마자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차피 이 식이 이제 너희들이 써야 되는 식의 딱 끝인 거죠. 처음이자 끝인 거죠. 이 k1-1. 그러니까 여기에 이 k 두 개 나올 거니까 k1, k2라고 하면 이 k1-1 더하기 이 k2-1 이 두 개 합이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이고 가운데랑의 개수라면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어쩌고 마이너스 어쩌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2로 묶으면 K1 더하기 K2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이 합 자체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생각 집어치우고 싶다. 나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풀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이 K1-1이 18이 되게끔 하는 거 넘기고 2로 나눠. K1이 2분의 19구나.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게끔 하는 거는 넘기고 마이너스 8 맞지? 넘기면 마이너스 17 2로 나누면 또 다른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7이구나.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9랑 2분의 마이너스 17 더하면 2분의 2 1이구나. 직접 구해서 더해도 되는 거고요. 이 합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가지고 그냥 바로 이 두 개의 K 값의 합이 1이라는 게 나와도 훌륭한 거고. 알아서 하세요. 이건 강요하진 않을게. 그래도 생각 한 번쯤은 해보자. 완전 제곱식이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개수는 항상 절대값이 똑같은 양수, 음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합은 무조건 0이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건덕지들의 합은 0일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해주고 싶었고 마지막 문제 25번 가볼게요. 25번 하고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51분. 시간 많네. 우리 10시 한 15분까지만 하자. 자, 25번 볼게요. 25번. 근데 25번은 아까 우리 소수 문제랑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의 매 시험지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또 강조할게. 이제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번째 정도. 정수 x에 대해서 정수 당연히 밑줄 치셔야 되는 거고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 소수 p가 된다. 또 소수 문제예요. 또 소수 문제. 지겹다 지겨워. 그럼 얘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 있겠죠. 이 문제 실제로 엄청 많이 틀렸거든. 너희들은 그렇게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7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대충 7번째,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한 7번째 하는 것 같아. 이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예요. 당연히. 이 의도 자체가 지금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얘가 인수분해 되고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소수다. 그 문제라는 냄새가 나지. 지금 이 냄새가 안 나면 지금 비연기가 심각한 거야. 그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1, 2, 1, 2밖에 안 되니까 써보자. 1, 2, 7을 어디다가 줘야 될까? 7 여기다가 주고 여기다가 1 주고 마이너스를 몇 자 붙여놓으면 마7 풀 2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오른쪽으로 쭉 읽어주시면 2x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 문제의 뉘앙스상 안 되는 식을 줬을 리가 없다. 자, 그러면 체크해야 되는 거. 나랑 똑같이 풀었으면 좋겠어. 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방법이 최선이야. 그리고 실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야. 지금 정수 x라는 거 당연히 체크했어야 되는 거고요. 정수 x 체크했어야 되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구성품들이 정수만 될 수 그러니까 음의 정수도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수만 될 수 있는 건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당연히 x가 정수면 정수에다가 1 더한 거는 얼마든지 음수, 영, 양수 다 되는 거죠? 얘도 그냥 정수예요. 그 다음에 정수에 2배 한 다음에 7 빼는 거 얘도 얼마든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다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정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더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연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정수와 정수의 구분했을 때 얘가 우리는 소수 P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소수라고 나왔으니까 계속 지금 7번째 사실상 더한 것 같긴 하지만 소수가 정수와 정수의 곱 또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으로 찢어진다? 무조건 하나 빼고 다 1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오늘 수업 때 아까 1교시 했던 문제랑 조금 더 다른 점 얘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거든? 뭐냐면 아까 문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거였어. x 플러스 k x가 정수고 k가 자연수고 x 마이너스 k 해가지고 내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 건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큰 정수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여기는 무조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 왜? 똑같은 정수에다가 한 번은 자연수를 더했고
한 번은 자연수를 뺐으니까 이 둘의 대소 관계는 우리가 대소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남은 게 양수면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얘랑 얘 정수인 것까지는 아까 문제랑 똑같아. 근데 대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뭐가 큰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 x 값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있고요. 얘가 클 수도 있어. 한번 확인을 시켜보면 너희들이 여기서 얘를 뺐다고 생각해봐. x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을 뺐을 때 이게 항상 양수면 왼쪽이 더 큰 거고 항상 동수면 오른쪽이 더 큰 거고 0이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빼보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얘는 x 값에 어떤 정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어. 따라서 둘 중에 뭐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게 변별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당연히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면 이 유형은 이제 너희들 공부가 잘 되는 거야. 자, 봐봐. 1, 1, 마 1, 마 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거야. 네 가지 케이스. 그렇죠? 귀 들어오니? 뭐가 더 큰지 몰라. 우리 아까 여기서 얘가 크니까 1과 양의 정수면 여기가 1이고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아까 17이었나? 이랬을 거야. 이거 자리 바꾸는 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7에 보이면 마이너스 1이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여기여야 되고 마이너스 17이 반드시 여기여야 돼. 자리 바꾸는 거 안 돼.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 대소 관계가 확실하니까. 근데 얘는 대소 관계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P인 케이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P인 케이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인 케이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인 케이스. 이 네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것도 이제 소수 관련된 문제의 끝판왕 문제겠죠. 여기서 더 이상 어렵게 나올 수는 없고 이 정도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정말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꼭 너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x 더하기 1이 1이라면 이건 x가 0이라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0이어가지고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 곱하기 마이너스 7 돼요.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얘는 소수가 아니죠. 소수는 아무 말도 없으면 양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양수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실제로 소수가 되지 않았어.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이 나오지 않았네요. 두 번째 케이스 2x-1이 1이었다면 2x-7이 1이었다면 x가 4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x가 4였다는 얘기니까 x자리에 4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 되는 겁니다. 근데 5 곱하기 1은 소수가 맞죠? 그래서 정답 하나를 찾아내요. 여기 소수를 구하는 건가? 가능한 소수를 다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5가 정답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더 나올 수도 있지.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여야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 하면서 얘가 11이 되네. 근데 이 11은 소수가 맞으니까 정답 쫓아내요. 얘도 정답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2x-7이 마이너스 1이라면 x가 3이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1차 방정식 너희들이 풀 수 있지. 이거는 x가 3이었다는 얘기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소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더 이상 안 나오고요. 답은 5하고 11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마무리되는데요. 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5번이 될 거고 청라중학교 두 문제는 다음 시간 목요일날 시작할 때 우리 하면서 갈 거고 목요일까지 숙제는 요거 몇 개지? 두 개.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제 주간으로 안 갈 거고요. 그 수업마다 두 개씩으로 갈 거니까 다음 거 두 개만 풀어오시면 돼요.
어.